오늘은 AI와 노코드 업무 자동화 도구를 하나의 앱으로 묶어볼게요. 일단 오늘 만들려는 앱은 단순한 업무 관리 앱이 아니고 고객 상담 신청 페이지를 만들 건데, 고객이 어떤 글을 올려요. 뭐 상담 내용이 있다든지 문의 내용이 있어서 이제 글을 올리면 이 고객이 하는 내용이 이제 클레임인 건지 아니면 기술 문의인 건지 견적 문의인 건지 이런 것들을 AI가 판단을 하게 만들 거고, 담당자를 자동으로 배정을 하고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도록 AI 기능을 넣어 볼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화면이 먼저 필요하겠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구글 스티치라는 AI고요. 저희가 자연어 기반의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앱의 화면을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UI 디자인 전용 AI입니다. 앱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 에셋이나 화면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특히 좌측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잘 확인해 주실게요. 이번에는 노코드 솔루션 스마트 메이커를 실행을 하면 AI로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고요. 해당 메뉴를 눌러보면은 구글 스티치와 유사한 환경의 캔버스 화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저희가 구글 스티치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확인이 되고요. 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글 스티치에서 만들었던 화면이 그대로 스마트 메이커로 읽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티치 같은 경우는 UI 디자인이 강점이 있고 화면 간 이동에 대한 리다이렉션은 강하지만 어떤 컴포넌트 요소를 추가를 한다든지 버튼 기능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로 요청하다 보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노코드 솔루션에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변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스티치에 있는 화면이 스마트 메이커로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스마트 메이커로 변환을 했다면 이제 이 화면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글자를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입력받을 텍스트 필드를 추가한다든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테이블에 특정 컬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로 저장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돼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 내용 같은 경우는 고객이 장문의 글을 올릴 확률이 높은 필드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지정된 대로 데이터의 길이라든지 데이터 타입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른 필드들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스티치가 멋진 디자인을 만들기는 하지만 사소한 수정 같은 걸 하게 되면 프롬프트를 또 작성해야 되고 기다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런 간단한 편집 작업은 스마트 메이커에서도 충분히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벤트나 딜리게이트를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싶으면 저장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장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에 있는 필드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쿼리문이 작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메이커가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자동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이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간단하게 입력 폼을 작성을 한 다음에 지금 관리 번호가 1번이죠. 이게 PK인데 저장을 하면 2번으로 바뀌었고요. 1번으로 바꿔보면 1번에 있던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기능을 이 앱에 붙여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좌측 하단에 보면은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챗봇 제작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아톰이라고 부르는데 챗봇 제작 아톰을 올리면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당연히 API 키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픈 AI에 가입을 하셨으면 키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룹을 작성을 하시고 권한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키 생성을 요청하게 되면 최초에 한 번만 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저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키를 저장을 해줘야 되고요. 저는 이제 키를 마스킹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키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을 해보면 챗 GPT가 이제 답변을 해주게 되고요. 너를 업무에 활용하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가 LMM을 붙였는데 일단 채팅의 형태로 붙였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같은 상태는 업무의 활용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심심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저 LMM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 챗봇 제작이라는 아톰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픈 API라든지 REST API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AI 서비스들은 API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일단 오픈 AI랑 REST 중에서 이제 뭘 사용을 하느냐? 여기 어플리케이션 버전을 보면은 REST API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도 REST 버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API를 호출하기 위한 객체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저장을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환경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름은 임의로 지을게요. 뭐 이름은 이제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없고, 이 서비스 경로가 처음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API를 그 요청할 때 그 요청을 수행해주는 도메인을 임의를 합니다. 이 URL을 임의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앞에 있는 aname이나 이제 대표 URL이고요. api.openai.com이 되겠네요. 여기 이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HTTPS였거든요.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은 HTTPS를 선택을 하시고, 대부분 전송 방식은 포스트나 이제 get을 사용하는데 챗GPT는 포스트를 사용합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중요한데, API는 이제 보통 주고받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포맷으로 주고받을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이슨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이슨을 선택을 하시고 컨텐트 타입의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 부분 이제 헤더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 도움말을 열어보면 오솔라이제이션이라는 값이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오솔라이제이션이라는 값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 스마트 메이커에도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면 베어러라는 이런 파라미터랑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API 키, 아까 발급받은 API 키를 요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동일하게 좀 맞춰볼게요. 베어러라는 파라미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발급받은 키를 복붙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전반적인 설정은 끝났고요. 지금까지 잘 저장됐는지 확인할게요. 저는 만든 게 많아서 좀 뜨는 게 많은데,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서비스 경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마트 주소예요. 근데 저희가 자두가 먹고 싶으면 과일을 파는 과일 가판대까지 가야 되겠죠. 요게 이제 기능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서비스 기능에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API는 거의 보통 제이슨으로 주고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주는 걸 이제 저희가 요청한다라고 하는데, 뭐 채팅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겠지. 그다음 어떤 모델을 쓰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던져줘야 거기에 맞게끔 뭔가 답변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제이슨 형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저건 이제 클로드에게 물어본 거고요. 일단 여기 있는 걸 다 지운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확인을 누르면 스마트 메이커에서 넣을 수 있게끔 제이슨을 변환을 해줍니다. 일단은 저희 채팅 내용은 상담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롤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템퍼레이처라는 걸 넣어야 되죠. 롤은 뭐냐면 이제 유저인지 뭐 시스템인지 어드민인지 뭐 누가 이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주기 위한 필드고요. 모델은 뭐 GPT-4.5라든지 뭐 4.5 미니, 뭐 5라든지 5.5라든지 이런 모델 번호가 있죠. 그걸 이제 지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롤 같은 경우는 그 기본 값으로 유저를 주겠습니다. 일단 뭐 나머지 입력 필드부터 만들고 좀 지정을 할게요. 근데 템퍼레이처 같은 경우는 이제 0점부터 2점까지 주거든요. 소수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쟤는 실수형으로 줄게요. 일단 기본 값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저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모델 같은 경우는 뭐 4라든지 5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미니를 사용하겠습니다. 4, 5 미니 정도면 저희가 원하는 기능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만들었던 이 입력 필드들을 제이슨에다 일일이 이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각 필드들에 대해서 변수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이 변수명들을 제이슨에 그대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뭐 제이슨 직접 타이핑하는 방식은 아니고 GUI 방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얘가 이제 텍스트 필드에 대한 변수명이 지정이 안 됐네요. 지금 뭔가 좀 중복되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뒤에 이제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업무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좀 복잡하고 섬세한 기능들, 스마트 메이커에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 있지만 도저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커스터마이징 된 기능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글로 된 업무 규칙이라고 해서 뭐 규칙을 저희가 만들고 좀 복잡한 분기를 태울 수 있게끔 준비된 구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요청은 끝난 것 같으니까 응답, 리스폰스 쪽 제이슨을 복사해서 전달받을 변수 탭에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요. 확인해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제이슨 형태로 저희가 넣어야 될 것들을
아톰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만들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필드들을 저는 복붙을 했고, 사실 여기 있는 응답값들이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또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의 이름이 챗 GPT 버튼이에요. 이게 변수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챗 GPT 이름이 여기 있고요. 이 버튼을 이제 누르면 이게 이제 업무 규칙이죠. 복잡한 요구 사항 같은 걸 저희가 문단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부 기능 오픈 AI,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객체의 이름을 호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청을 보내고 챗GPT 쪽에서 API 쪽에서 응답을 받은 응답 결과를 저 아래 아까 저희가 연결했던 필드들로 값을 불러온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챗GPT 연결은 잘 된 것 같고요. 좀 더 복잡한 요구사항을 써볼게요. 이제 스마트 메이커에 대해 삭습하고 싶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물론 이제 스마트 메이커가 챗GPT에 많이 알려졌다면 정확한 정보를 출력을 하지만 지금 정보는 그다지 뭐 정확히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챗GPT를 API 형태로 붙여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채팅 수준이죠.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 형식이 있는 폼의 형태를 원하거든요. 고객이 요청사항을 보내면 뭐 이게 그 어떤 요청인지 좀 분류를 했으면 좋겠고, 한 줄 요약도 되고 뭐 담당자도 자동 배정되게끔 그렇게 출력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상담 내용을 고지곧대로 프롬프트로 쓰지 말고 제가 고정 프롬프트라는 걸 하나 더 만들게요. 고객의 상담 내용을 네가 알아서 좀 분류해줘라는 추가 내용이 들어가게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넣을 건데 페르소나를 일단 지정할게요. 너는 고객 상담 내용을 분류하는 업무 도우미고, 뭐 교육 문의가 들어오면은 교육 담당자에게 각각 담당자에게 연결하게 해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출력 형식인데, 출력은 반드시 아래 내용으로 이제 출력을 해달라. 보면 상담 유형, 담당자, 한 줄 요약 이렇게 해주고, 각각의 데이터들은 저 특수한 이제 5어 연산자 기호로 나누게끔 할게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또 처리해야 될 예외 사항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고정 프롬프트를 이 입력란의 고정값, 디폴트 값을 일단 넣어버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고정 프롬프트하고 고객의 상담 내용을 하나의 프롬프트를 합치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이 합쳐져서 한 개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게 최종 프롬프트로 챗 GPT API에게 요청으로 넘어가는 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개를 합칠 새로운 최종 프롬프트라는 입력란을 만들게요. 자, 여기 연산 및 참조에 보시면 특정 아톰끼리 합칠 수가 있는데, 이 고정 프롬프트 더하기 그 다음 저 상담 내용, 물론 이제 문자열끼리 더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스마트 메이커에서 더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언어처럼 두 개의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일단 정말로 문자열이 잘 합쳐지는지 테스트부터 해볼게요. 상담 내용에 예를 들어서 안녕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최종 프롬프트 맨 뒤에, 고정 프롬프트 뒤에 안녕이라는 글자가 더 추가가 돼서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API로 요청을 보낼 때 상담 내용을 보낼 게 아니고 저 합쳐져 있는 최종 프롬프트로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있는 상담 내용 말고요. 어떤 유형의 상담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가 모두 포함된 최종 프롬프트로 변경을 합니다. 자, 저장을 이제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던져줘야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라이선스 30개를 구매해 보겠다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API에게 만약에 요청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구어체나 장황하게 이제 하지 않고요. 저희가 딱 지정했던 형태로만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써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 혹시 뭐 교육 과정이 없는지 뭐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챗GPT가 얘를 판단해서 얘를 교육 문의라고 판단했고, 교육 담당자가 담당자고, 그냥 한 줄 요약도 해주죠. 뭐 이번에는 우리 회사에 이제 서버가 있는데 이거랑 스마트 메이커 연동할 수 있니 물어보면 얘는 기술 문의가 되겠지. 그래서 기술 담당자를 연결하고 한 줄 요약도 이해에 맞게끔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냥 무작정 쓰는 거죠. 이거 기타 문의로 이제 빠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뭐 클레임이나 이런 걸 좀 처리가 되고 기타 문의 담당자로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최종 프롬프트 보시면 고정 프롬프트랑 고객이 작성했던 상담 내용이 합쳐져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폼으로 작성이 되는 거를 보셨습니다. 실천해서 있을 법한 내용을 볼게요. 로그인했는데 화면이 안 열리고 뭐 자꾸 멈추고 프로그램 재설치 후에도 안 된대요. 전형적인 기술 문의죠.
당연히 이제 결과는 기술 문의일 거고 기술 담당자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 요약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 한 개로 뭉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상담 유형은 유형대로, 뭐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한 줄 요약은 한 줄 요약대로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취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저희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챗 GPT에게 요청을 한 다음에 제이슨의 형태로 받아오면 이거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이슨을 통해서 또 다시 받을 수가 있고, 이런 API 객체를 하나 더 만들면 돼요. 하나 더 만들어서 한 번 더 요청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타고 챗GPT.com까지 접속이 돼야 되고요. 근데 항상 이 응답이 빠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간단한 요청을 하는 걸 일일이 인터넷 API를 태울 필요가 없죠.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게 이 특수기호를 5어 연산자라는 기호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그냥 3개로 끊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챗 GPT에 답변이 담기는 것이 저 컨텐트고, 쟤를 나눠서 담을 입력란을 3개를 배치를 할게요. 각각의 입력란은 상담 유형이라는 이름과 담당자, 한 줄 요약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할게요. 변수명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자, 그럼 업무 규칙으로 들어올게요. 업무 규칙은 일단 로컬 안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API에 비하면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챗 GPT 요청을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보시면 여기 파이널 리즌이라고 해서 스톱이라는 값이 찍히면 API 요청을 받아오는 구조네요. 그래서 파이널 리즌 이 스톱이라면 저걸 기준으로 삼아 볼게요.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컨텐트, 즉 챗 GPT 답변의 안에 있는 5어 연산자를 기준으로 문자열 나누기를 실행할게요. 그리고 이 실행 결과를 어디에 저장하느냐? 어떤 배열에 저장을 할게요. 뭐 배열은 아시다시피 인덱스를 가지는 컨테이너형 자료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번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는데 1, 2, 3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럼 임시 배열의 1번 인덱스에는 어, 상담 유형이겠죠. 이 상담 유형을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1번 인덱스를 아까 변수 이름이 상담 유형이었어요. 3당 유형에 참조한다. 그 담당자는 이제 2번 인덱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줄 요약은 3번 인덱스가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컴파일을 해서 문법에 오류가 없는지 체크를 할게요. 이따 에러가 좀 떴는데 파이널 리즌이 잘못됐대요. 왜 그럴까요? 아, 파이널 리즌이 아니고 피니시 리즌이었네요. 라벨은 파이널 리즌인데 변수 이름은 제가 피니시라고 했어요. 자, 어쨌든 저장을 하고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아무 프롬프트나 한번 넣어 볼게요. 아까 했던 거 그냥 복붙 할 거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왼쪽 하단에 이 컨텐트에 있는 내용들이 각각 나눠져서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담 유형이라든지 담당자 한 줄 요약 잘 들어갔고요. 뭐 다른 유형에 잘린 줄 알았는데 뒤에 더 있고요. 다른 유형도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뭐 교육 라이선스 30개 구매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교육이란 말이 속지 않네요. 견적 문의로 잘 나왔고요. 견적 문의 담당자 한 줄 요약도 각각 나눠져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개씩 잘 끊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다 보니 중요한 게 빠졌네요. 언제 상담을 받았는지 날짜를 입력하는 게 없죠. 날짜 입력란 아톰을 배치를 해줄게요. 자, 스마트 메이커에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간단하게 편집을 할 건데, 문제는 저 챗 GPT가 만들어준 결과 상담 유형 뭐 담당자 한 줄 요약, 저희가 추가한 신청 일시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필드들도 작성을 해줄게요. 뭐 상담 유형 담당자 한 줄 요약 신청 일시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타입을 좀 지정을 할 건데 뭐 적당하게 좀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챗 GPT가 만들어준 결과도 저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해당하는 필드들을 각각 매핑을 할게요. 방금 만든 필드들을 이 아톰들과 연결해 주게 되면 당연히 이 값들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 매핑을 해줄게요. 드롭다운을 이용해서. 자, 그럼 정말 잘 저장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임의로 아무 값이나 넣어볼게요. 아까 프롬프트 넣고요. 상담 내용 넣고 이름 넣고. 일단은 내용
AI 내용 잘 들어있죠. 2번이 저장된데 1번으로 바꿨다가 2번으로 다시 바꾸면 아까 방금 저장된 내용들이 잘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뭐를 할 거냐면 업무 자동화를 할 거예요. 저희가 상담 유형이라든지 담당자를 분류를 했잖아요. 챗 GPT에서.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실제 그 내용이 실행이 되기를 바라죠. 예를 들어서 업무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 내용이 한 줄 추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 담당자에게 메일이 발송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웹훅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물론 이걸 스마트 메이커로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뭐 클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능들이 너무 분산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메이커를 허브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웹훅이라는 기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API하고 완전 동일해요. 근데 웹훅과 API의 차이를 굳이 나누자면 API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가 응답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택배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니? 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웹훅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리스닝을 하고 있다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림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뭔가 요청하지 않아도 뭐 택배가 어디쯤 왔습니다 하면서 스마트폰 알림으로 뜨죠. 그런 것들을 이제 웹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다? 사실상 아까 봤던 API랑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일단 HTTPS인 거 확인했고요. 서비스 경로는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빼야 되고 뒤에 있는 그 실제 가판대에 해당하는 경로도 다 빼야 돼요. 뒤에 있는 거를 잘라서 클립보드에 잘 복사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웹북 같은 경우도 포스트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이번에는 제이슨처럼 복잡한 게 아니고 더 순수하게 간단한 방식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라는 방식을 그냥 쓸게요. 사실 수신 데이터는 필요 없어서 저거 빼도 되긴 하는데 일단 그냥 냅둬 볼게요. 그 아까 클립보드에 복사했던 기능 경로를 복사를 할게요. 자, 이번엔 제이슨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문 분석을 한다든지 뭔가 복붙을 하진 않을 거고요. 저희가 그냥 정하면 돼요. 나는 저 웹북에다가 관리번호, 그 다음에 뭐 고객명이라든지 뭐 상담 유형, 담당자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뭐 한 줄 요약이랑 그 다음에 뭐 날짜. 근데 실제 이 상담 내용, 장문의 내용도 좀 넘어가기를 바래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뭘 처리할 건지는 이제 업무 자동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기 나름이겠죠. 일단 이런 값들을 다 보내볼게요. 저희 아톰을 웹훅을 통해서 보내겠다. 이런 애들을 보내겠다라고 알려주고 전달받을 변수는 없어요. 저희는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할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웹훅을 저 제출 버튼의 기능을 넣지 않고 일단 따로 좀 빼볼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버튼의 이름 웹훅이라고 지었고요. 업무 규칙에 더 좀 추가를 해볼게요. 그 사이에 이런저런 좀 테스트를 제가 했는데 웹훅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외부 기능을 뭘 실행하느냐? 우리가 만들었던 이 상담 신청 웹훅이라는 거를 호출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잘 컴파일 됐고요. 문법에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일단 리스닝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리스닝일 때만 우리의 요청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스마트 메이커에서 만든 값들이 업무 자동화, 메이크 웹 훅으로 잘 넘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의미의 값을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웹훅 버튼을 누르면 일단 왼쪽에 저 에러는 무시하세요. 저희 요청만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스마트 메이커에 있는 관리 번호가 메이크 웹훅으로 잘 넘어왔고요. 챗GPT가 만들었던 값들도 이 신청 일시를 포함해서 잘 넘어왔고 상단 내용도 잘 넘어왔네요. 값이 잘 넘어왔으면 사실상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넘어온 값들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메이크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 자동화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있는데 여기에 add a row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줄을 더 추가하겠다는 거죠. 저 웹훅을 타고 넘어왔던 스마트 메이커에서 작성된 값들을 여기에 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특정 파일과 특정 시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관리 번호 고객명 이렇게 뜨죠. 저 ABCD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컬럼 번호고요. 그다음에 빨간 저 변수명은 저희가 웹훅을 통해서 받아온 변수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간단하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로 저희가 얘를 또 리스닝 모드로 만든 다음에 런 모드로 만들고 스마트 메이커에서 한번 또 웹훅을 눌러보면 이번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작성 중인데 아이고 버튼이 숨었는데 웹훅 버튼을 누르면 웹훅 쪽에도 하나 뜨지만 이거 아까 뭐 봤던 거니까 여전히 값을 잘 받아오고 있고 이 값을 받아서 어디로 넘긴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넘겼다라고 지금 뜨고 있어요. 실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니 저장이 잘 되어 있죠. 그런데 모든 부서가 업무가 다 똑같지 않을 거예요. 각 부서마다 하는 업무의 흐름, 워크플로우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기를 또 태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상담 신청이 들어오면은 상담 유형이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면 교육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면 챗 GPT가 판단해 줬었죠. 그 다음에 뭐 기술 문의가 들어왔다면 각 업무마다 이렇게 분기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이 있었고요.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업무에 맞게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또 이제 뭐 기타 문의 같은 게 있겠죠. 저 세 가지로 나눠주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챗 GPT 프롬프트를 통해서 사전에 정의를 하고 분류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텐데, 저는 일단 교육에 대한 것만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육하고 관련된 문의가 들어왔다면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볼게요. 뭐 여러 가지 메일 보내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지메일을 선택을 할게요. 왜냐면 일반적인 이메일은 뭐 SMTP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팸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어서 간단한 방법을 써볼게요. 일단 되는지 실증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도록 할게요. 제 메일 주소를 쓰고 뭐 메일 제목을 이렇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웹북에서 받았던 변수들을 활용해서 내용들을 또 이제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다 붙여볼게요.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업무 부서들마다 워크플로우를 태울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상태로 리스닝을 만들고요. 실행 상태를 만든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문의가 되게끔 만들어 볼게요. 왜냐? 교육하고 관련된 워크플로우만 제가 만들었죠, 지금. 이메일을 발송한다라는 업무 자동화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하면 교육하고 관련된 문의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리스닝 상태고 아직 제가 웹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웹북을 누르면 웹북 쪽에서 이제 반응이 왔고요. 저 상단 교육으로 가는 워크플로우를 지금 타고 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때마침 딱 저한테 메일이 떴어요. 우측 하단에 메일이 떴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메이크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만들었던 문구들이 여기 들어왔죠. 물론 서식 없이 그냥 발송을 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문장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바디를 만들고 HTML을 통해서 서식을 예쁘게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좋은 AI 도구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만들어주는 AI도 있고, 문장을 요약하거나 분류해주는 LMM도 있고, 업무를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메이크 같은 자동화 도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도구를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구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클로드와 스티치로 화면을 기획하고 스마트 메이커로 앱과 데이터를 구성한 뒤 챗GPT API로 상단 내용을 분석하고 메이크를 통해 구글 시트 기록과 메일 발송까지 연결해 보았습니다. 즉 AI가 판단을 담당하고 스마트 메이커가 사용자가 직접 다루는 앱이 되며 자동화 도구가 뒤에서 반복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죠. 앞으로의 업무 앱은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서 실제 업무 흐름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스마트 메이커를 활용해서 AX 교육에서 AI와 노코드, 업무 자동화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